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적 시장 점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련을 겪었던 두 팀, 이젠 일어설 때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어가는데요. 전북현대 그리고 광주FC의 이적 시장을 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적 시장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해 10위에 위치했던 전북현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의 라인업은 왼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주요 아웃을 보면 김준홍 키퍼 나갔고요. 수비진에서 김진수, 구자룡, 정우재 선수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이수빈 그리고 오재혁 선수가 베스트 11 플러스 6명에서 빠진 또 한 명의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병관, 문선민 선수가 또 각각 입대와 이적으로 또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 주요 인을 보면 김종호 선수 나간 자리에 송범근 선수가 들어왔죠. 국가대표가 나가고 국가대표 들어왔습니다. 수비진에는 이 센터백 자리를 메우기 위해 김영빈 선수가 영입됐고 미드필더진에는 강상윤 선수가 임대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에는 아직 들어와 있는 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전북현대 올해 예상 베스트 11 보면 송범근 키퍼, 백포에 김태현, 김영빈, 홍정호, 김태환, 중원에 박진섭, 이영재, 김진규, 위쪽에는 이승우, 티아고, 송민규 정도로 간단하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윙의 위치나 이런 건 좀 차치하고 보면 어쨌든 거스포옙 감독이 지금까지 써왔던 라인업은 주로 4-3-3 내지는 4-1-4-1 정도에 기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북현대에서 이 거스포옙 감독이 다른 축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거스포옙 감독의 축구는 4-3-3에 입각한 라인업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라인업도 그렇게 짰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선 페이지에서 보셨던 2024년의 베스트 11 가치는 710만 유로, 하나 약 107억이고 2025년에 지금 보고 계시는 베스트 11 가치는 760만 유로, 하나 약 114억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새롭게 영입된 선수라고 보면 김영빈, 송범근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만으로도 50만 유로가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선수들 특히 이승우 선수나 아니면 또 무슨 선수가 있을까요? 이승우 선수나 다른 여러 선수들이 가치가 높은데 지난해 베스트 11 출전 시간 기준으로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승우는 중간에 영입된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미뤄봐서 이제 50만 유로 상승한 건 아주 놀랄 일은 아니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 한 줄 평 보면 이제 이적 시장이 좀 시작됩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거스포옙 감독이 선임된 지 아주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았고 국내 선수는 차치하고 봐서라도 이제 외국인 선수 영입이 이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티아고 선수와 그리고 나나 보아탱 선수 이 두 선수 제외하면 딱히 외국인 선수 남아있는 선수가 아마 없을 건데요. 지금 제 기억에서는 이 두 선수밖에 안 남아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안드리고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만 가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선수 영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볼 수 있겠고 특히 윙 자리 이승우와 송민규를 지금 둘 다 윙에 넣어놨지만 사실 송민규나 이승우나 어느 정도는 왼쪽 기반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오른쪽 윙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북현대 올해 예상 베스트 11은 이 정도 지금까지는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기대되는 선수 봐야겠죠. 저는 김영빈 선수를 지금까지 이적 시장에서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 뽑고 싶습니다. 91년생에 184cm, 79kg 센터백 김영빈 선수는 지난해 26경기를 뛰었던 선수인데요. 김영빈은 양발 사용이 가능한 센터백이고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가능성도 높은 선수입니다. 특히 매해 세트피스로 한두 골은 넣고 있는 만큼 이 전북의 득점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김용빈 선수 지난해 이 한국영 선수나 윤석영 선수 없는 상황에서 주장 완장 계속 차면서 리더십도 어느 정도는 증명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팀의 리더로서도 김영빈 선수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지난해 기록 보면 K리그1 베스트 11 수비수 부문 후보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수비에 노미네이트 6명 중에 1명으로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저는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증명한다고 보고요. 후반기 어느 주장 역할을 담당했고 앞으로 기대치 보면 전북 빌드업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양발로 볼 잘 차는 선수고요. 홍종호 선수나 혹은 박진섭 선수가 다시 한번 센터백으로 들어오거나 해서 어떤 선수랑 파트너십을 맞추든 이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 좀 강력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함께 붙어서 김영민 선수를 잘 도와준다면 이 빌드업 과정에서의
뭐 김영민 선수의 기여도는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 세트피스 득점도 좀 기대되는 부분 중 한 번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로 시즌에 한두 골은 꼭 넣고 그게 꼭 기억에 남는데요. 김영빈이 올해에도 또 전북현대에서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광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지난해 베스트 11 플러스 6명 왼쪽에 나와 있고요. 이 중 주요 아웃을 보면 키퍼 자리에서는 이준 선수가 나가게 됐고요. 수비진에서는 두현석, 김경재, 이으뜸 선수가 이적하게 됐고, 그리고 미드필더진에는 박태준과 이희균이 이적을 하게 됩니다. 두현석과 박태준은 모두 입대고요. 공격 자리에는 허율, 이건희, 백하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 헤이스와의 어느 정도 약간의 트레이드성의 이적을 하게 됐고 4월에 입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허율과 백하는 모두 이 오피셜이 난 상황이고요. 주요 인을 보면 키퍼 자리에 아직 영입은 없고요. 수비진에는 센터백 김경재 선수 나간 자리 민상기 선수로 메웠고, 이외에 뭐 딱히 아직 영입 소식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진에는 앞서 이건희 선수의 반대급부로 헤이스 선수가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공격진에는 박정흰, 박인혁, 권성윤 선수가 들어와 있는 광주FC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광주FC 올해 예상 베스트 11 앞에서 언급드린 이적 시장을 기반으로 좀 살펴보면요. 키퍼는 김경민, 백포에는 이민기, 안영규, 변준수, 김진호, 위쪽에는 가브리엘, 정호연, 이강현, 아사니, 톱에는 박정인과 최경록입니다. 지난해 베스트 11 보면 485만 유로로 한화 약 73억 정도의 가치가 나왔었는데요. 다 트랜스퍼 마케트 기반입니다. 2025년에는 현재 이 정도의 라인업이 나온다고 보면 525만 유로, 40만 유로 올랐고 한화 약 79억으로 40만 유로 오른 만큼 딱 6억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보면 전북과 다르게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치에서 이 이적들이 좀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정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 선수의 평가 가치, 특히 이 선수의 실제 능력과는 다른 이 트랜스퍼 마케트나 이런 곳에서 보는 가치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박정인 선수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봐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외에도 왜 이게 올라갔나 보면 아사니 선수가 지난해 보면 베스트 11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사니 선수가 지금 오른쪽 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광주의 이 평균 가치가 좀 높아졌는데, 중원에서 박태준 선수나 이런 선수 나가고 허율이나 이런 선수 없이 또 지금은 있는 자원으로 다 메워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뎁스 강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광주인 것 같고, 뭐 여러 상황이 앞으로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스포옙 감독만큼이나 이정효 감독이 거치도 좀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광주 FC 역시 뭐 뎁스 강화나 이런 점들 좀 더 신경을 써야 이정효 감독이 남은 것에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광주에서 기대되는 선수는 지금까지는 박정인 선수입니다. 사실 박정인은 기록보다는 경기에서 조금 더 빛나는 선수죠. 2000년생의 공격수고 신체 조건도 탄탄한 선수입니다. 작년에는 20경기 동안 2골과 1개 도움 기록했고요. 이 선수는 공격수로서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득점은 살짝 아쉬운 경우가 좀 있더라도 움직임이 뭐 상당히 괜찮고, 특히 현대고 유스 출신이라서 이 선수가 또 어릴 때부터 받은 별명이 현대고 해리케인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인 선수의 축구 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이 기대가 되고, 뭐 득점력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희에게 느꼈던 안타까움이 박정인에게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박정인이 조금 더 뭐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난해 세부 기록 보면 K리그2에서는 13경기 동안 1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K리그1, 특히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이적하면서 6경기 동안 1골 기록했는데, 사실 지난해 기록만 보면 사실 좀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박정인 선수가 뭐 팀을 한번 갈았던 시즌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올해에도 기대하지 않을 만한 요소는 많지 않다. 뭐 여전히 앞으로가 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의 기대치 보면 이정효 감독의 새로운 페르소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건희 선수를 이정효 감독이 썼던 것처럼 박정인도 잘 부활시킨다면 충분히 박정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사실 득점에는 큰 부담을 안 가지는 게 낫습니다. 양쪽 윙인 아산이나 가브리엘 선수가 득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인에게 아주 많은 부담이 주어지진 않을 거라는 것도 박정인에게는 좀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소가 될 걸로 보이고 어떻게든 지금까지만 보면 많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신창무도 있고 여러 공격수들이 있지만 박정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뛰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뭐 톱 상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뛰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좀 바라도록 하는 마음에서 박정인 선수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북과 광주의 이적 시장 잠깐 돌아봤습니다. 시련을 겪었던 두 팀이고 감독 이슈까지 좀 늦게 이어지면서 이 두 팀이 이적 시장을 다소 늦게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팀은 늘 또 기대가 되는 팀인 만큼 앞으로 보여줄 것들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적 시장 또 남은 시간 동안 보낼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